안녕하세요. 화려한 나비 김임순입니다. 북텔러 화려한 나비입니다. 네, 화려한 나비 이쁘죠? 제가 심리 공부를 할 때 거기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정말 그 책을 상당히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그림에 대한 그런 조예도 깊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반 그 학생들에게 다 이름을 하나 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나비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보면 막 날아가고 싶고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비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한 3년쯤 됐는데 지금까지 저는 어디 가면 닉네임을 화려한 나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또 화려한 나비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 화려한 나비, 여기 제 방은 화려한 나비의 방입니다. 네, 미움받을 용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책 접어놓은 것도 보이고 이렇게 좀 많이 파고 들었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복잡 미묘한 것이 이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밤 이야기를 하다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을 이어가겠는데 네 번째 밤에 보면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면서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일원이자 그 전체의 일부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수렵 채집 시대부터 인간은 여러 이렇게 구성원들을 같이 모아서 공동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동물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 공동체에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작은 하나의 일부인 나가 바로 세계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열등감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는데 이 공동체 감각은 타인을 친구로 여기고 모든 타인을 친구로 여기고 거기 이 장소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고 느끼는 것 그곳이 바로 내가 찾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감각이고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내가 그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고 공헌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것들이 지금 네 번째 반부터 다섯 번째 반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상벌 교육이 학습이 그냥 보편적으로 하고 있죠. 유치원 때부터 뭐 어떤 심부름을 잘했거나 밥을 잘 먹었거나 아니면 뭔가를 친구들을 좀 돌봐줬거나 그러면 포도 스티커 하나
내 이름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포도 스티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포도 스티커가 붙으면 또 선생님이 상도 주고 여러 친구들이 박수도 치게 해주는 그런 상벌 그런 학습이 좀 많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상벌 학습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독립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상벌 이런 학습 관계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것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내 자아를 나를 알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가정교육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하는 것은 이 수평 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칭찬이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한 예로는 엄마가 5, 6살 된 아기에게 엄마가 밥을 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엄마를 도와준다고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주고 하니까 너무 이쁘죠. 그래서 아유 우리 누구누구 정말 엄마 도와주는 거야 착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이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뭔가를 도와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수평관계와 수직관계의 차이점인데요. 칭찬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은 옳다라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칭찬을 하게 되고 이 남편의 경우처럼 고맙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관계, 수평관계에서 보았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죠. 우리 직장 내에서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도 상사가 지시할 때도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직관계, 수평관계, 칭찬도 야단도 치지 마라 라고 하는 4번째 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부터 이제 5번째 밤으로 넘어가면서 5번째 밤에는 그 공동체라는 얘기가 하면서 그러면 공동체는 어떤 것이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공동체는 무엇이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가 하여야 될 일들, 공동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기쁨, 바로 행복, 내가 이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꼭 필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공동체 감각입니다. 그럼 이런 공동체 감각을 느끼게 하려면 바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긍정, 자기 부정 이런 말이 있죠. 자기 긍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라고 주문을 겁니다. 그 주문은 거짓 주문이죠. 내 성적은 60점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데 이번 시험에 나는 100점을 맞을 수 있어.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노력하고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벼락치기를 하는 우리로서는 60점밖에 되지 않는데 100점 맞을 수 있어. 결국은 60점이죠. 그것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거짓을 주문을 거는 그런 나를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60점밖에 맞지 못하지만 앞으로 다음 학기에는
70점도 맞을 수 있고 80점도 맞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나를 수용하는 건데, 나를 알고 나는 점차 나아질 수 있겠다 라는 것이 또 자기 수용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수용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천천히 하나 밟아가면서 보완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장점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부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다 보면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고,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고, 그리고 공동체 감각을 기르는 것,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수용, 타자 신뢰, 그리고 타자 공헌이네라고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고, 이 관심으로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그것을 내가 공동체 감각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 그 용기는 바로 타자 신뢰, 그리고 타자 공헌이라고 합니다. 자기 수용을 하고 타자 신뢰를 하고, 그리고 타자 공헌을 하면 세상은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자 신뢰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뢰하다, 그리고 신용, 신뢰와 신용이 같은 말인가 라는 말을 하죠. 신용이라는 말은 어떤 담보,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100원을 주면 나는 너에게 100원을 또 주겠어. 이것은 담보죠. 네가 주면 나도 준다. 은행에서 하는 그런 아파트나 집을 살 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그런 것처럼 그건 신용이고요. 신뢰는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믿으라는 겁니다. 타인을. 타자 신뢰.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공동체에서 정말 그 타인들을 신뢰하다 보면 그 타인들이 무조건 어떻게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저 역시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런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조건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거나 배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신을 하는 것은 타인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믿다 보면 그 사람이 배신을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계속 내가 믿어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배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그럼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쌓이면 서로 그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에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내가 그 공동체에 바라는 건, 이 공동체는 나에게 뭘 해주지, 뭘 해줄 수 있는 공동체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 내가 그 공동체에 무엇을 해줄까라고 찾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의심하고 대하는 것과, 그리고 믿고 대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빛과 그리고 말투로만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바로 티가 납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그 타인을 믿어라, 신뢰하라 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첫 입구이다 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고 입구이다. 사람을 타인을 믿고 가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신뢰와 그리고 서로를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누가 좋으면 나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주고 싶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죠. 그렇게 타자 공헌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억대 부자, 100억 부자 이런 부자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혼자 산다면 자기 존재감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회사를 설립하든지 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직원으로 이렇게 둬야 되고 그 직원들을 믿고 하다 보니 그 직원들에게 또 돌려줄 게 없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일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정말 나를 수용하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 개인 심리, 아들러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개인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째 방까지 쭉 넘어가는데요. 여기 또 보면 평범한 것과 무능한 것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평범해지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어렵죠, 사실 평범해지는 거. 그래서 평범하다는 것은 무능하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것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평범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자기수용, 타자신뢰, 타자공헌. 여러분들은 평등하게 살고 있으시죠? 네. 인생은 과거에서 그리고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가는 선이 아니라 이 작은 점들 찰나찰나가 쭉 이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은 찰나라는 말 우리 많이 들었죠. 인생은 찰나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몰두하고 집중하고 춤추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목표하고 있던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이 순간 몰두하고 그리고 몰입하고 행복하게 콧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보면 나의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나는 내가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죠. 내가 타인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타인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참 좋은 말이다, 그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타인이 변한다. 그러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이것이 이 책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무엇의 외상을 가지고 나는 어릴 적에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못해. 이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은 트라우마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깊어지고 하면은 또 열등감, 우울감 컴플렉스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우울감과 열등감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해야 되고, 그 과제를 분리하고 나를 수용하고 타자를 신뢰하고 공헌하다 보면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개인 심리인데요. 여기에 컴플렉스 아니면 나의 뭐 이런 게 화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막 감정이 나도 모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책을 읽는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저도 변했으니까요.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 보면 내가 변하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했죠. 그렇게 책을 읽는 방법. 그리고 2번째는 명상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하루에 20분은 꼭 명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집중력으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다 라는 겁니다. 잡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내 호흡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20분 사실 하기 조금 힘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자고 있는 우리 봄 쭈루 때문에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문 닫으면 문을 끌죠. 그래서 쟤네들 잘 때 혼자 앉아서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5분씩이라도 명상을 하면 참 좋다고 합니다. 집중력에도 좋고. 그리고 또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 호흡은 주로 복식 호흡인데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복식 호흡을 크게,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는 배가 등가죽에 갖다 붙을 정도로 내 몸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뱉어내는 듯이, 그렇게 2번만 하게 되면은 아마 옛날 어르신들 말씀처럼 참을 인자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화가 갑자기 싹싹 가라앉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내 감정을 컨트롤 해야지만이 내가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고, 타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은 어느덧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그 목표 지점에 조금씩 찰나찰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